쨍그랑 또 그릇이 깨졌어요. 이번 주에만 벌써 5번째예요. 68, 새 한 분이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깨진 그릇을 주우며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멀쩡한 손인데 왜 자꾸 힘이 빠지는 걸까요? 국을 끓이다가도 국자가 손에서 떨어져요. 반찬을 담다가도 그릇을 놓치죠. 며느리가 혀를 차요. 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정신 좀 차리라고. 왜 맨날 그러냐고. 조심 좀 하라고요. 본인도 답답해요. 조심하고 싶은데 손이 말을 안 듣거든요.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 한쪽이 살짝 내려앉아 있네요. 입술도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집니다.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대요. 뇌경색 초기라고 하네요. 지금 당장 손 쓰지 않으면 5년 안에 말도 못하게 되고 걷지도 못하게 되고 심하면 혈관성 치매로 발전한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6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부엌에서 칼질을 해요. 손이 떨리지 않아요. 그릇을 들어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얼굴도 제자리를 찾았어요. 말도 또박또박하고요. 기억력도 또렷합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뇌혈관 활성도가 정상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뇌경색 재발 위험도가 확 떨어졌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특별한 약을 먹었을까요? 비싼 수술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이 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먹는 것을 바꿨어요. 매일매일 한 가지 식재료를 빠짐없이 먹었죠.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요. 그 식재료가 뭘까요?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겨울이면 호호 불어가며 먹는 바로 그것. 고구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그 고구마가 아니에요. 쪄서 먹는 고구마도 아니고 구워서 먹는 고구마도 아닙니다. 이분이 먹은 방법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 방법을 모르면은 아무리 고구마를 많이 먹어도 뇌혈관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반대로 이 방법대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혔던 뇌혈관이 뚫려요. 끈적끈적하던 피가 맑아집니다. 손떨림이 사라지죠. 기억력이 돌아와요. 뇌경색 재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그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손에 힘이 없으세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시나요? 그렇다면은 절대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손떨림이나 기억력 감퇴를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25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뇌경색으로 고통받다가 식습관 하나만 바꿔서 완전히 달라진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오늘 그 비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분은 당시 68세였던 송미경 님이었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말씀드립니다. 송미경 님은 서울 중곡동에 사는 평범한 주부셨죠. 자식들 다 키우고 손주들도 보고 행복하게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얼굴에 감각이 이상했대요. 거울을 보니 입꼬리가 한쪽으로 약간 처져 있었어요. 그냥 잠을 잘못 잔 건가 싶어서 넘어갔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계속 이상했던 겁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더 문제였어요. 국그릇을 들다가 떨어뜨렸어요. 찌개 그릇도 깼고요. 손에 힘이 없는 게 느껴졌답니다. 며느리가 처음엔 그냥 조심하라고만 했대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그릇을 6개나 깨뜨리니까 아들이 화를 냈어요. 왜 이러냐고, 정신이 어디 갔냐고 소리를 질렀죠. 송미경님은 억울했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조심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데 뭐라고 하니까 더 속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을 하다가 발음이 꼬였어요. 간단한 단어인데 혀가 꼬여서 제대로 안 나왔죠. 그때부터 가족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어요. 뇌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뇌경색 초기 단계래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하면 5년 안에 혈관성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70%가 넘는데요.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고 언어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기억력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답니다. 송미경님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대요. 손주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미경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약도 열심히 먹었죠. 운동도 시작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집중한 건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고구마가 혈관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걸 알게 됐죠. 처음엔 그냥 쪄서 먹었대요. 구워서도 먹었고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손떨림도 그대로고 얼굴도 그대로였죠.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봤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고구마는 익히면 안 되고 생으로 먹어야 한대요. 게다가 껍질까지 다 먹어야 한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대요. 생고구마를 껍질째 먹는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 싶었죠. 그런데 더 찾아보니까 진짜였어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성분이 껍질에 가장 많고 그 성분이 열에 약해서 익히면 다 사라진대요. 송미경님은 그날부터 생고구마를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맛이 없었대요. 딱딱하고 떫고 맛도 별로였답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아삭아삭한 식감이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손떨림이 줄어들었대요. 그릇을 들어도 떨어뜨리지 않게 됐어요. 얼굴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죠. 말할 때도 혀가 꼬이지 않았고요. 6개월이 지나니까 아들이 말했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고요. 며느리도 말했대요. 어머님 얼굴색이 좋아지셨다고요. 1년이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대요. 뇌혈관 활성도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초록색 알파파가 많이 나오고 있고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고 있답니다. 네. 뇌경색 재발 위험도가 확 떨어졌대요. 그렇게 6년이 지난 지금 송미경님은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지금은 부엌에서 요리도 하고 손주들 반찬도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모든 게 고구마 덕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은 왜 지금 당장 고구마를 생으로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을 막아주는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구마가 어떻게 뇌경색을 막아주는지, 왜 또 생으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제일 효과적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구마 껍질에 숨어있는 혈관 보호 성분. 여러분 고구마 드실 때 껍질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벗겨서 버리시죠?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실수예요. 고구마의 진짜 보물은 바로 껍질에 들어있거든요. 고구마 껍질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이 클로로겐산이 뭐냐면요. 우리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혈관 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막아주고 혈관이 좁아지는 걸 막아주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막아줘요. 2018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고구마 껍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속살보다 3배에서 4배나 더 많대요. 그러니까 껍질을 버리면은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다 버리는 거죠. 특히 자색 고구마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혈관이 탄력 있게 유지돼요. 나이가 들면은 이 세포가 손상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데 안토시아닌이
그걸 막아준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2세 김영희님은 뇌혈관이 좁아져서 요 어지럼증이 심했대요. 병원에서 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도 증상이 계속됐답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껍질째 먹기 시작하고 석 달 만에 어지럼증이 확 줄어들었어요.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졌죠. 김영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대요. 껍질이 질기고 맛도 없어서 먹기 싫었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참고 먹었대요.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입에 익더래요. 한 달 지나니까 오히려 이 맛에 중독됐다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일단 고구마를 깨끗이 씻으세요.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서 흙을 다 제거해야 해요. 그 다음에 껍질째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처음엔 얇게 썰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껍게 썰면은 씹기 힘드니까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껍질에 검은 반점이 있거나 무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도려내세요. 상한 부분을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구마를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요. 실온에 보관해야 맛도 좋고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여러분 고구마 먹을 때 껍질을 벗기시나요? 아니면 껍질째 드시나요? 둘째, 왜 꼭 생으로 먹어야 하는가?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고구마를 생으로 먹어야 하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이 성분이 열에 아주 약해요. 50도씨만 넘어가도 파괴되기 시작한답니다. 100도씨가 넘으면 거의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쪄서 먹거나 구워서 먹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거의 다 사라지는 거죠. 2020년 대한영양학회에서 실험을 했어요. 생고구마와 찐 고구마의 폴리페놀 함량을 비교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찐 고구마는 생고구마보다 폴리페놀이 60%나 줄어들어 있었답니다. 구운 고구마는 더 심각했어요. 70% 이상이 파괴돼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조리 시간이에요. 고구마를 쪄서 먹으려면은 보통 20에서 30분 정도 쪄야 하잖아요. 이 시간 동안 열에 노출되면서 영양소가 계속 파괴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마찬가지예요. 5분만 돌려도 상당량의 폴리페놀이 사라져요. 70세 박순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순자님은 처음에 고구마를 쪄서 드셨대요. 매일 한 개씩 석 달 동안 먹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답니다. 손떨림도 그대로고 혈압도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바꿨죠. 생으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2달 만에 변화가 왔어요. 손떨림이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4달 후에는 혈압도 안정됐고요. 6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관 나이가 5살이나 젊어져 있었대요. 같은 고구마인데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박순자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찐 고구마는 달고 부드러워서 먹기 편했대요. 그래서 계속 쪄서 먹었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으니까 포기하려고 했대요. 마지막으로 생으로 먹어보고 안 되면은 그만두자는 심정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정답이었다고 하세요. 생고구마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아주 얇게 썰어서 드세요. 두께가 3mm 정도면 좋아요. 너무 두꺼우면 딱딱해서 씹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씹으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 있습니다. 생고구마의 맛을 좋게 만드는 팁을 드릴게요.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떫은 맛이 줄어들어요. 아니면 꿀을 아주 조금 찍어서 드셔도 좋아요. 단,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한두 방울만 찍으세요. 주의할 점은 생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배가 더부룩할 수 있거든요. 난 처음엔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시고 익숙해지면 한 개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고구마를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맛이 어땠나요? 셋째, 칼륨이 나트륨을 내보낸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 나트륨이 많으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런데 칼륨은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100g의 고구매는 칼륨이 40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바나나보다 칼륨이 더 많답니다. 바나나가 칼륨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고구마가 더 많아요. 2022년 대한고혈압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요. 칼륨을 하루 3,500mg 이상 섭취하면 혈압이 평균 5에서 6mm 수은주만큼 떨어진대요. 이 정도면 혈압약 한 알 먹은 것과 비슷한 효과죠. 칼륨의 작용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나트륨이 많으면 수분을 끌어당겨서 혈관에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칼륨을 먹으면은 신장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요. 그러면은 혈관 압력이 낮아지면서 혈압이 떨어지죠. 67세 이명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명숙님은 고혈압 때문에 약을 3가지나 먹고 계셨대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압이 140 이상으로 잘 안 떨어졌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셨어요. 이 상태로 가면 뇌출혈이 올 수 있다고요. 이명숙님은 식습관을 바꾸기로 했답니다. 짜게 먹던 습관을 고치고 고구마를 매일 먹기 시작했어요. 생으로 껍질째 하루 1개씩 먹었죠. 석 달이 지나니까 혈압이 120대로 떨어졌대요. 6개월 후에는 100열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약도 3가지에서 1가지로 줄었고요. 이명숙님의 경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혈압약을 먹으면서도 부종이 심했대요. 다리가 자주 붓고 얼굴도 푸석푸석했답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먹기 시작하고 부종이 빠졌어요. 칼륨이 수분 배출을 도와주니까 붓기가 가라앉은 거죠. 고구마로 칼륨을 섭취하는 게 왜 좋으냐면요. 다른 칼륨 보충제는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으로 먹는 칼륨은 안전해요.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되니까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 드시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짜게 드시는 편인가요? 넷째,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재료 고구마만 먹어도 좋지만요. 특정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은 효과가 훨씬 더 좋아져요. 첫 번째는 쪽파예요. 쪽파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칼슘이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게다가 쪽파의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고구마 쪽파를 함께 넣어서 깍두기처럼 만들어 먹으면은 아주 좋아요. 쪽파가 왜 혈관에 좋은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알리신은 마늘이나 파 종류에 들어있는 특유의 냄새 성분이죠. 이게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줍니다. 혈소판이 뭉치면 혈전이 생기거든요.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은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파가 뇌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유자입니다. 유제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또 고구마에 있는 비타민C의 흡수를 도와주고요. 고구마 깍두기를 만들 때 설탕 대신 유자청을 넣으면은 단맛도 나고 건강에도 좋아요. 유자의 효능을 덧붙이자면요. 비타민C가 레몬의 3배나 돼요. 비타민C는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혈관이 약해지는데 유자가 이걸 보충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사과예요. 사과의 펙틴 성분이 혈관 청소를 도와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요. 고구마 식초를 만들 때 사과를 함께 넣으면은 향도 좋고 효능도 배가 됩니다. 74세 최영자님 사례입니다. 최영자님은 처음에 생고구마만 먹었대요. 효과가 있긴 했는데 더디게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쪽파와 유자를 함께 넣어서 깍두기로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변화 속도가 빨라졌어요. 한 달 만에 손발이 따뜻해졌대요.
2달 만에 어지럼증이 줄어들었고요. 석 달 후 혈액 검사를 했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40%나 떨어져서 있었답니다. 고구마만 먹을 때보다 훨씬 빠른 효과였죠. 최 영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생고구마만 먹을 땐 맛이 없어서 먹기 싫었대요. 그런데 깍두기로 만들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래요. 매일 먹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세요. 고구마 깍두기 만드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생고구마를 껍질째에 깨끗이 씻어서 한 입 크기로 깍둑 썰기 해주세요. 여기에 쪽파를 송송 썰어서 넣고요.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들깨가루를 넣어요. 간장으로 간을 하고요. 마지막에 유자청 한 숟가락을 넣어서 버무리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혈관 건강을 위해 먹는 건데 소금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간장과 유자청으로 간을 맞추면 싱겁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고구마를 어떤 식재료와 함께 드시나요? 5째, 고구마 식초의 놀라운 효능. 고구마를 더 쉽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식초로 만드는 거죠. 식초는 발효식품이잖아요. 발효 과정을 거치면 고구마의 영양소가 더 오래 보존돼요. 특히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발효 과정에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게다가 식초 자체가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2019년 한국발효식품학회 연구를 보면요. 고구마 식초가 일반 식초보다 항산화 효과가 2배 이상 높대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답니다. 식초가 혈당을 조절하는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식초의 초산 성분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줘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69세 정미라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미라님은 당뇨가 있으셨대요. 혈당이 150을 넘나들었답니다.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고구마 식초를 매일 마시기 시작하고 석 달 만에 혈당이 120대로 떨어졌대요. 6개월 후에는 100 이하로 안정됐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7에서 6.5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대요. 약도 줄일 수 있게 됐고요. 정미라님은 지금도 매일 고구마 식초를 드시고 계세요. 정미라님의 또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또 소화가 좋아졌대요. 예전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는데 식초를 마시기 시작하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하세요. 식초가 위산 분비를 도와주거든요. 고구마 식초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고구마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아주 얇게 썰어주세요. 두께가 2mm 정도면 좋아요. 소독한 유리병에 고구마를 넣고요. 천연 발효 식초를 고구마가 잠길 만큼 부어줍니다. 여기에 올리고당을 2숟가락 정도 넣어주세요. 올리고당이 발효를 도와줘요. 그리고 사과를 껍질째 얇게 썰어서 몇 조각 넣어주면은 향도 좋고 효능도 더 좋아집니다. 뚜껑을 꼭 닫아서 실온에 2주일 정도 두면 돼요. 발효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을 흔들어 주세요. 고구마가 골고루 식초에 잠기게 하려고요. 그리고 직사광선이 닿는 곳은 피하세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발효에 좋아요. 2주일 후에 고구마를 건져내고 액체만 따로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하면은 석 달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건져낸 고구마도 버리지 마시고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구마 식초는 산도가 높아서 위가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하루에 60ml, 그러니까 소주잔 2잔 정도만 드세요. 그것도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비율은 식초 하나에 물 4 정도가 좋아요.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식초를 즐겨 드시는 편인가요? 자, 지금까지 고구마가 뇌경색을 막아주는 5가지 비밀을 알아봤어요. 껍질에 있는 보호 성분, 이렇게 생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 칼륨의 효능, 함께 먹으면은 좋은 식재료,
그리고 식초로 만드는 법까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실천 방법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적정 섭취량과 타이밍 고구마를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네? 적정량이 있거든요. 하루에 중간 크기 고구마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무게로 따지면은 200에서 300g 정도예요. 이것보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많거든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요. 특히 생으로 먹을 때는 더 조심해야 해요. 익힌 것보다 소화가 더디니까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1개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먹어보고 배가 편하면 1개로 늘리시고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 식사 후나 점심 식사 후가 제일 좋아요.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생고구마는 특히 그래요. 그리고 저녁 늦게 먹는 건 피하세요. 소화가 더뎌서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과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때가 소화 효소가 활발하게 나올 때거든요. 예. 고구마의 식이섬유도 이때 먹으면은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많아요. 혈당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하루에 1개 정도만 드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그리고 다른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셔야 해요. 생고구마를 먹을 때는 꼭 천천히 씹으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 있거든요. 한 입에 20에서 30번 정도 씹는 게 좋아요. 물도 함께 마시면서 드시고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끼를 드시나요? 둘째, 고구마 선택과 보관 방법. 좋은 고구마를 골라야 효과도 좋아요. 어떤 걸 사야 할까요? 겉모양을 먼저 보세요. 표면이 매끈하고 상처가 없는 게 좋아요. 검은 반점이 있거나 무른 부분이 있으면은 피하세요. 그리고 너무 크지 않은 게 좋습니다. 너무 크면 속이 질기고 맛도 떨어지거든요. 손으로 눌러보세요. 딱딱하고 단단한 게 좋아요. 푹 들어가거나 물렁한 건 상한 거예요. 냄새도 맡아보세요. 상한 냄새가 나면 안 사셔야 해요. 고구마 색깔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껍질이 붉은색이고 윤기가 나는 게 신선한 거예요. 껍질이 주름지고 푸석푸석하면 오래된 거죠. 꼭지 부분도 봐야 해요. 꼭지가 마르지 않고 촉촉한 게 최근에 수확한 겁니다. 어떤 품종이 좋을까요?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다 좋아요. 자색고구마도 좋고요. 자색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항산화 효과가 더 뛰어나답니다. 다만 단맛이 적어서 처음엔 적응이 안 될 수 있어요.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고구마는 찬 곳을 싫어해요. 냉장고에 넣으면 딱딱해지고 맛도 없어집니다. 영양소도 파괴되고요. 실온에 보관하되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아요. 신문지에 싸서 박스에 넣어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달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보관 온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3도씨에서 15도씨가 가장 좋아요. 이 온도에서 고구마가 천천히 숙성되면서 단맛이 더 좋아지거든요.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저온 장애를 입어서 속이 검게 변합니다. 주의할 점은 싹이 나면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감자는 싹이 나면 독성이 생기잖아요. 고구마는 독성까지는 아니지만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가요. 싹이 나기 전에 빨리 드세요. 여러분은 고구마를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셋째, 소화 흡수를 돕는 방법. 생고구마는 소화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생고구마를 먹을 때는 물을 함께 마셔야 해요.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해서 부풀거든요. 물을 안 마시면 장에서 딱딱하게 뭉쳐서 변비가 올 수 있어요. 고구마 1개 먹을 때마다 물 1컵에서 2컵 정도 마시세요. 물을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고구마 먹으면서 조금씩 마시고 다 먹고 나서도 한 컵 더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은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발효식품과 함께 먹는 거예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이 소화를 도와줘요. 고구마 깍두기가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소화가 쉬워지거든요. 세 번째는 운동이에요. 고구마를 먹고 나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게 좋아요. 소화를 촉진시켜줘요. 꼭 심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위염, 윗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면은 생고구마가 부담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4분의 1개 정도만 먹어보고 괜찮으면 조금씩 늘리시고요. 혹시 먹고 나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면은 바로 중단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음식은 없어요.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소화가 잘 되는 편이신가요? 넷째, 다른 혈관 건강식품과의 조합 고구마만 먹는 것보다 다른 건강식품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돼요. 청국장과 함께 드세요. 청국장의 나토키나제 성분이 혈전을 녹여줘요. 고구마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청국장으로 혈전을 녹이면 뇌경색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청국장찌개 먹고 후식으로 고구마 드시면 완벽해요. 등푸른 생선도 좋아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거든요. 이게 혈액을 맑게 만들어줘요. 점심에 생선구이 먹고 간식으로 고구마 드시면 됩니다. 견과류도 함께 드세요. 호두, 아몬드에는 좋은 지방이 많아요.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고구마 먹을 때 견과류 몇 개 같이 먹으면 좋아요.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서 이것저것 다 먹으면은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요. 하루에 한두 가지 정도만 골라서 드세요.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특히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음식과 약이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건강식품을 드시나요? 다섯째, 효과를 높이는 생활습관 고구마를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습관도 함께 바꿔야 하죠. 첫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1등 공신이에요. 아무리 고구마를 많이 먹어도 담배를 피우면 소용없어요. 꼭 끊으세요. 둘째, 술을 줄이세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혈관에 해롭습니다. 특히 소주, 양주 같은 독한 술은 피하세요. 셋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혈관 건강이 좋아져요. 격렬한 운동은 안 해도 돼요. 천천히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체조만 해도 충분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요. 명상, 취미 활동, 친구 만나기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푸세요. 다섯째, 충분히 자세요. 하루 7에서 8시간은 자야 해요. 잠을 못 자면은 혈관이 회복할 시간이 없거든요. 주의할 점은 갑자기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동도 처음부터 과하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혈관 건강 체크를 하셔야 해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고요. 여러분은 평소에 운동을 하시나요? 자, 지금까지 고구마로 뇌혈관을 지키는 실천법을 자세히 알아봤어요. 적정 섭취량, 선택과 보관법, 소화 방법, 다른 식품과의 조합, 생활 습관까지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뭘 배웠는지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뇌경색은 수년 전부터 조용히 진행되는 병이거든요.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피가 끈적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서서히 진행돼요. 그래서 예방이 가능해요. 아니, 예방이 필수죠. 한번 뇌경색이 오면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반신마비가 오면은 평생 고통받아야 합니다. 언어장애가 생기면은 가족과 대화도 못해요. 치매가 오면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그런데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떨림이 심해져요. 기억력이 떨어지고요.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혈압이 계속 올라가요. 결국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죠.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반신불수가 되고요. 가족들이 고통받아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튼튼해져요. 피가 맑아지고요. 혈압이 안정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죠. 기억력이 또렷해지고요. 어지럼증이 사라져요. 뇌경색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오늘 배운 고구마예요. 고구마 한 개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경험했어요. 송미경 님도 그랬고, 김영희 님도 그랬고, 박순자 님도 그랬죠.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돼요. 쪄서 먹으면 안 되고요. 껍질 벗기고 먹으면 안 됩니다. 구워서 먹으면 안 되죠. 그렇게 먹으면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거의 다 파괴돼요. 꼭 생으로 먹으세요. 껍질째 먹으시고요.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드세요.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해요. 식후에 드시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더 효과적으로 먹고 싶으면 깍두기로 만드세요. 쪽파 넣고 유자청 넣고 고춧가루 넣어서 버무리면 돼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식초로 만들어서 물에 희석해서 마셔도 좋고요. 그리고 고구마만 먹지 마시고 생활 습관도 바꾸세요. 금연하시고 술 줄이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충분히 주무세요.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퇴근길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시장이나 마트에 가세요. 고구마 5개 사세요. 집에 와서 깨끗이 씻으시고요. 껍질째 한 입 크기로 썰어서 그릇에 담아두세요. 냉장고에는 넣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 식사 후에 1개 드세요. 천천히 씹으세요. 물 마시면서 드시고요. 그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있는 음식 중에 뇌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게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오늘부터 생고구마를 드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사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선택의 결과도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죠.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아요. 조금씩 나빠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반대로 건강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해야 좋아지죠. 오늘 하나 실천하세요. 내일 하나 더 실천하시고요. 일주일 후면은 습관이 돼요. 1달 후면은 몸이 변합니다. 6개월 후면 인생이 달라지죠.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고구마 1개부터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고구마를 어떻게 드실 계획인가요?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지혜로운 노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